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지수 자체가 조금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무언가 좀 불안불안하게도 흔들림이 대형 섹터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 대형주들,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다뤄봤었는데 그렇죠. 요 며칠간은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뒤편에 밀려나 있었던 섹터들 얘기도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인과 밑반찬을 다 한번 아우르는 맛집으로 거듭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인 맛집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한 2달 동안 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네. 밑반찬도 맛있다는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외된 종목 찾자 하는데 모멘텀이 있는 소외주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모두 종합 선물 세트로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첫 번째 이슈 한국전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소외주죠. 이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일단 나온 뉴스부터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액이 축소가 됩니다. 한 달에 200kWh 20으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200kWh. 제가 진짜 맛집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벌써 네. 다. 200kWh 이하의 가구들은 기존의 공제 금액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구들이 한 991만 가구가 전기요금 한 2,0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기존의 50%에서 25%로 축소가 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약간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싫긴 하죠. 뭔가 요금이 다 올라가네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부분 1인 가구 대상인 거고 네. 이거는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력은 전기 요금이 올라야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2분기 때 한번 미뤄졌었어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한국전력 여전히 좀 힘든데 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의 리스크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전력으로서는 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금 인상은 계속 유보되고 있고 이게 리스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6월 말에는 이런 연료비 인상에 대한 계획들이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한국전력 최근에 스멀스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증권사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어저께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리포트 한번 몇 개 봐야겠다. 근데 전혀 다른 포인트에 좀 꽂혔습니다. 어떤 포인트입니까? 증권사들의 한국전력에 대한 리포트 제목에 제가 갑자기 꽂혔는데 한번 보세요. 5월 14일에 고난의 길 걷는 중 17일에 차근차근 확인해도 늦지 않을 점만 아직 사지 말라는 거죠.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날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버겁다.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건데 5월 21일에 더 나빠질 것이 있을까? 며칠 상간에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네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닥 쳤다라는 네. 말이 되는 거고 매수 시점 나오고. 매수 시점에 대한 이제 고민할 때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갑자기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뉘앙스가 보름 만에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이후에 주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한국전력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다가 전기요금 인상되면 네. 탄력받을 수 있을 테고 한국전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심심한 주가가 아니잖아요. 올해 초에 보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땐 정말 성장주처럼 움직여주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눌려 있다가 터질 때 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긴 시기로 놓고 봤을 때는 꽤나 많이 눌렸었던 종목이니만큼 개인 투자자들 투자 비중도 꽤나 높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반응을 보일 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챙겨볼 거고요. 다음 이슈 가보면 제지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네. 이 종이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 제지주의 하나의 모멘텀 요소입니다. 펄프가가 올라가면 제품가 상승으로 보통 연결을 하기 때문인 거죠. 실질적으로 제지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10에서 25% 정도 제품가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하반기에 이들 실적이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지주를 짤막하게나마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분류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넘겨볼까요? 종이는 지금 인쇄용지와 위생용지, 산업용지로 나뉩니다. 인쇄용지는 기록물에 쓰이는 용지이고요. 위생용지는 화장지 등에 쓰이고 산업용지는 포장입니다. 산업용지 내에서는 골판지와 백판지로 나뉘는데 골판지는 우리 다 아는 택배, 백판지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혹은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요.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내에서 이 백판지 있죠. 네. 요게 바로 펄프 가격의 펄프의 비중이 굉장히 크대요. 아. 그러면 펄프가가 올라갔을 때 이 인쇄용지나 백판지 만드는 업체들은 제품가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제지주라고 해서 다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좀 그 안에서도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네요. 맞아요. 그게 내가 만약에 택배 박스가 느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골판지 쪽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펄프 가격 올라가네 하며 투자하실 분들은 인쇄용지나 백판지를 만드는 업체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펄프가 올라간대 하면서 제지주 덥석 매수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익을 한번 상승률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로 놓고 보면 사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택배가 많이 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택배 모멘텀 있는 곳이 아세아 제지와 신대양 제지입니다. 골판지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초에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런데 6월 달만 놓고 본다면 하락입니다. 되려 제지주 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근데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인쇄용지와 백판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연초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6월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업체들 대비 상승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시간회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인쇄용지 만들거나 백판지를 만드는 업체들, 한마디로 펄프가에 좀 영향을 받는 쪽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익률 보니까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포인트를 두는 것인가 네. 아니면 펄프 가격 인상에 따라서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의 뭐 출근 전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인트에 따라서 제지주 관심이 있다면 좀 분리해서 네. 투트랙으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지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크래프톤인데 이거는 뭐 아직 상장 전이니까 맛만 보세요. 크래프톤이 어제 증권신고서 제출했다고 네. 알려졌죠. 이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번 달 20일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하면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20일 이후에 제출하면 이제 중복청약이 안 되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크래프톤에 대한 뭐 관심도 더 늘어날 것이다. 뭐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막차 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지금 예상되기로 20조에서 30조 원,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한 28조 원 평균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참고로 NC소프트가 어제 기준으로 18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크래프톤이 대장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크래프톤의 어떤 모멘텀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크래프톤 이퀄 뭐예요?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배틀그라운드예요. 크래프톤의 가장 큰 강점이자 그런데 이게 또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 PC도 아니고 모바일 쪽으로만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여기가 대박 난 건 알겠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과연 장기적으로 매출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나오는 거고요. 네.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시장에 대한 공략을 아주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맞춤형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다 배틀그라운드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놀라운 게요. 네. 한번 보시면 일단 지난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1등 넥슨이 차지했어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수익률이 엄청났는데 더 눈에 띄는 건 크래프톤이 게임사 중에서 매출액은 4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위. 놀랍네요, 보시면 숫자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49%입니다. NC소프트 진짜 잘 나갔을 때 수익률이 한 40%, 2018년쯤에 그랬고요. 네. 30%한 중반대 그랬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돈 되게 잘 벌고 영업이익 높은
강원랜드, 네. 카지노 여기 진짜 장사 잘 될 때 영업이익률이 40% 찍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이 49%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게임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네.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나 전망들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번 공모주에서는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좀 나오는 것 앞서 같아요. 영롱 앵커가 달아준 제목이 이 종목을 대변하는 상황이네요. 강점이자 약점. 그렇죠.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지금 올인되어 있어서 다른 비용이 좀 절감되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예. 사실 이거 하나에 너무나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 이게 잘못될 경우를 우리는 또 한번 물음표로 안게 되네요. 뭔가 하이브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빅히트 엔터? 그러네요. 옛날에 BTS. 그런데 워낙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부침이 있었잖아요. 네. 크래프톤도 어떻게 될지 한번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종목별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역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종목들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오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전망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한국전력에게 좀 불리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한국전력 이제 한국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뭐 상장된 지도 너무 오래되기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은 자회사들이 이제 전기나 이제 기타 이제 여러 에너지들을 만들면 그걸 유통하는 그런 메인 사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제 배당 성향을 지닌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한 탈원전 시작된 후에 영업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어제 이제 한 4년 만에 작년에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하는 것만큼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초에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즉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 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라는 그런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기름값이 오르면 요거를 이제 한 2, 3개월 있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기대감으로써 이제 연초에 바짝 오른 그런 이제 전적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사실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이제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뭐 자체가 워낙 조금 이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요거를 할 수 있는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안 자체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올랐던 그런 이제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 상승폭을 이제 지지를 하고 더 상승을 할 그런 이제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6월 말쯤에 발표될 이제 3분기 전기세 인상 그 이제 재료가 있는데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정말 한국전력에는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비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반대편에서 반대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만큼 지난 1분기 그리고 2분기 때까지는 연료비는 엄청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니까 실적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실적은 이제 안타깝지만 2분기 때는 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유가가 거의 70불이 넘어가는 네. 상황에서 이제 각종 원자재, 즉 이제 어느 정도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다 이제 한국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매출보다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업 적자가 계속될 경우 경기방어주의 기본 베이스인 이제 배당 성향이 만약에 배당을 안 준다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그다음 배당도 없으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으로서는 진짜로 한국전력의 배당 성향을 좀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막판 결론으로 한국전력 그러면 매수보다는 약간 보류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세 인상이 결과가 나오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미리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기세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정부 지지율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만약에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기세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지율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증권사들의 뉘앙스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한 발 먼저 들어가 볼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류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지주인데 여기도 뭐 저희가 자주 다루는 종목군들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있고 모멘텀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제지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제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근데 오르면은 또 오르고 이제 되게 등락폭이 되게 심합니다. 제지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을 잡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줄 알았었는데 펄프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부담으로 인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라면값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제 저번 주에서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업분에 대한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부양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지주 같은 경우에 특히 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대표 원자재를 한 2달 전에 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 2-3달 전 사놓은 이제 그런 원자재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손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지금 가격에 있는 원자재 가격으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효과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유주들 재고이익처럼 여기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정유주도 지금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사둔 비축유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체가 되는 시점에서 영업이익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러면 제지주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확실하게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저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원자재에 관련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점에서 물리게 될 경우에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찾아올 수 없는 가격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을 예로 많이 쓰는데요. 지금 철강도 굉장히 호황이 많은 상황이고요. 2,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도 이제 똑같은 사실인데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게 될 경우 이 사이클이 한 5, 6년 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즉 이제 정말 이제 물리게 될 경우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도 이제 늦지 않았다. 이제 완전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국전력과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한국전력보다는 이제 제지주가 조금 더 시세 분출하기는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항상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은 잠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얘기 한마디 딱 듣고 겁이 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5, 6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제지주는 역시 좀 멀리 두도록 하겠고 그러면 잃지 않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대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스 픽은 서울시 4조 원 추경안 지출 수혜주 찾아볼까입니다. 어떤 인프라와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신 거예요? 정책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선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이제 대선은 첫 대선입니다. 즉 이제 1년이 남았는데 이제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책주 같은 경우에 정말 대선 전에 잘 잡아놓으면은 2배, 3배는 정말 이제 쉽게 오른다. 즉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책주를 포트폴리오 안에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책주가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주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특수건설인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경부고속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왔고요. 제가 한 5천 원대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 슬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2,000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하할 때 워낙 이제 기반 다스리는데 특수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계속 이제 땅은 부족해 가고요. 이제 지하를 통해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땅을 좀 더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니즈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건설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단순 1차적으로 고속도로 지하뿐만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지하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특수건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콤 말씀드리고 싶은데 CCTV 관련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안 관련해서 CCTV 생활권역으로 모두 이제 만들겠다. 즉 어느 정도 한국 같은 경우에 CCTV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러도 CCTV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이 하겠다. CCTV 관련해서 이제 치안 관련해서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쭉 보셔야 됩니다. CCTV 고도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로 코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GTX 고속철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권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뭐 신림선이라든지 GTX 이제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경전철 관련주, 고속철도 관련주 다원시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즉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여력 또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이 마지막으로 드는 게 기사량이랄지 이슈로 봤을 때는 다원시스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이즈로 봤을 때는 고속도로 지하와도 뭐 특수건설이 특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선택해 주시죠. 제가 두 가지를 그럼 말씀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안정적인 좀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원시스를 노리시는 게 맞고요. 주가도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특수건설을 노려봄직만 한 게 워낙 이제 가볍기도 하고요. 거기에 가벼운 만큼 이슈 테마도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단발성 테마로는 마무리될 수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적인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원시스를, 그 다음에 조금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특수건설을 노려봄직할 만한 상황입니다. 주가 차트의 변동성만 봐도 이 두 종목이 얼마나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원시스, 특수건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